성공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가정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새로운 단원을 공부해 볼 거예요. 앞에 화면에 보다시피 옷차림과 자기 표현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유행을 따르는 옷차림보다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의복 마련 계획을 세우고 의복을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똑똑한 의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모델이 백벌의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는 동영상의 일부였습니다. 재미있게 봤나요? 선생님도 옷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잘 표현하지는 못해요. 우리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옷차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단연명은요, 의복의 기능과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표현하는 옷차림을 해보는 거예요. 교과서는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학습목표, 의복의 기능. 의복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보고요. 디자인의 요소 4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디자인의 원리까지. 이렇게 대해서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목표 되겠습니다. 어떤 옷차림을 해야 할까? 요즘 짧은 치마가 유행이래. 너무 꽉 끼어서 숨쉬기도 힘들지만 멋을 위해서라면. 어우, 좀 춥네. 그러게, 왜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 차림으로, 잠을 잘 때는 간편한 차림으로, 가벼운 외출을 할 때는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으로. 똑같은 운동복이잖아.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음악회를 가볼까? 제발 그만.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친구들의 옷차림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바람직한 옷차림을 제안해보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앞에 두 친구의 옷차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의복은 그 기능에 맞게, 그리고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입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의복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의복이란 넓은 의미로는 옷을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옷을 의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옷뿐만 아니라 모자나 신발, 그리고 장갑, 가방, 액세서리, 장신구 등 우리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을 의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또 문화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바람직한 옷차림은 자신의 외모와 신체 특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생활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다음은 의복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복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이 표현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의복은 이 보호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우주인 보이죠? 사람을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즉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스키를 타고 있는데요. 추위나 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죠. 스키복은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요. 수영복이라든지 여름철 더울 때 입는 얇은 시원한 대나무 옷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고 청결과 위생하면 가장 대표적인 옷이 있죠? 바로 속옷입니다. 속옷은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청결, 위생을 위해서 입는 옷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리사들이 입는 조리복이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아니면 공구를 다루고 있는 그 작업복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를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복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들이 많이 달려 있죠? 공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부품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의복의 기능 중에서 보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 방탄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죠. 다음은 표현의 기능입니다. 자, 이분들은 우리가 딱 보면 직업이 경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러한 제복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역할들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장소에서의 예의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검정, 정장을 주로 입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이런 류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결혼식장에서는 또 화려한 옷을 입어서 주인공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자신만의 스타일로 코디를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기능으로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의복의 기능은 크게 보호와 표현의 기능이 있고 보호의 기능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표현의 기능에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디자인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옷 좀 잘 입는다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바로 자신의 단점을 의복 디자인의 요소를 이용해서 보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질, 네 번째는 무늬가 되겠습니다. 자, 선은 말 그대로 의복의 윤곽선이나 혹은 의복이 갖고 있는 선 자체의 모양 이런 것들이 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은 말 그대로 의복이 어떤 색깔을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주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자, 재질은 의복의 옷감 표면이 가지고 있는 촉각적이거나 시각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고요. 무늬는 의복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크기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옷을 살 때 디자인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의복의 디자인을 고려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는 센스 중요하겠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복 디자인의 요소 중 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선인데요. 가로선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좌우로 시선을 유도해서 넓고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격이 좁게 된 가로선은 오히려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 있는 학생들을 볼까요? 가로선이어서 안정적이어 보이고 그러나 약간 가로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가로선을 쓰게 되면 오히려 위아래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가로선의 효과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을 보니까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선을 하나 줘봤어요. 자, 가운데 중심의 가로선, 좀 아래쪽, 좀 위쪽. 어떤 그림이 가장 키가 커 보이나요? 그렇죠. 이렇게 면적을 달리해서 주는 가로선은 키를 커 보이게 하는데 특히 위쪽을 짧게 하는 것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키가 좀 작은 사람은 상의는 짧게, 하의는 길게 입으면 조금 더 키가 커 보일 수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딱 가로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세로선입니다. 세로선은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위험이 있는 느낌을 준다 그래요. 시선을 상하로 유도하기 때문에
가늘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세로선의 효과도 함께 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옷에 선을 하나 혹은 선을 두 개 주었을 뿐인데 좀 더 날씬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가 보이는 옷이 있죠. 맞아요. C예요, C. 우리가 이렇게 앞에 두 줄 이렇게 선을 따라서 디자인하는 걸 혹시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원피스에 보면 이런 선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로선의 효과였습니다. 자, 다음은 사선이에요. 사선은 기본적으로 경쾌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사선은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의복의 디자인 요소가 되기도 하죠.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세로선에 가까울수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각도가 작으면 수평에 가까울수록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사선의 효과도 볼까요? 자, 오른쪽이 각도가 더 크니까 더 길어 보이고요. 자, 오른쪽이 각도가 더 크니까 더 길어 보이고요. 그래서 경쾌하면서도 키가 커 보이게, 경쾌하면서도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자, 곡선. 자, 우리가 레이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옷에 곡선을 넣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드럽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그랬네요. 본인이 귀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면 곡선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색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난색이나 명도가 높은, 즉 밝은 색이죠. 이런 것들은 확대되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뚱뚱한 사람이 명도가 높거나 난색을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차가운 느낌의 한색은 혹은 명도가 낮은 어두운 색은 축소되어 보입니다. 난색과 한색은 이렇게, 자, 난색은 빨주노 따뜻하고 팽창된 느낌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한색은 파라, 초록, 남색 차갑고 수축된 느낌이 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의 조합인데요. 색의 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동일 색상 조합. 여기 보시면 파란색 진에 파란색 스웨터를 입었어요. 한 가지 색상으로 채도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거죠. 통일감 있고 안정감을 주지만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유사 색상. 서로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입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대비 색상 조화요. 어때요? 그림이 딱 뜨는 순간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았죠? 반대되는 느낌의 색상을 입어줌으로써 강렬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강렬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자칫하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세련된 대비 색상을 활용하는 거 내가 주목받고 싶다. 그럼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번엔 디자인의 요소 중 재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옷감이 나타내는 유연성, 부드러워 보인다, 뻣뻣해 보인다, 혹은 두꺼워 보인다, 얇아 보인다, 혹은 광택, 반짝거린다, 광택이 없다, 무거워 보인다, 무겁지 않다 등으로 우리가 옷을 봤을 때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이거나 촉각적인 느낌을 재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재질은 특히 옷이 갖고 있는 계절적인 느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요. 자, 먼저 얇고 부드러운 재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주름이 지는 원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굉장히 뭐랄까 여성스러운 느낌, 하늘하늘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죠. 자, 반면에 두껍고 뻣뻣한 재질은 약간 천이 경직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약간 몸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리고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은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있는 검정 옷을 입었네요. 자,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죠. 화려한 느낌을 주고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뭔가 더 확대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두껍고 무게감 있는 재질. 몸에 선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얇은 옷을 입으면 내 살들이 이렇게 드러나겠지만 좀 빳빳한 두꺼운 옷을 입게 되면 몸의 실루엣이 옷에 가려지게 되겠죠. 이러한 효과들을 잘 살려서 옷을 선택해서 입는 센스 필요하겠죠? 자, 다음 무늬입니다. 무늬는 간단하면서도 사람의 이미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인데요.
자, 여기 볼까요? 우선 무늬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무늬가 크니까 사람이 좀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무늬는 대담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너무 왜소한 사람이 큰 무늬를 입으면 몸이 좀 더 왜소해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작은 무늬는 차분하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귀여운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작은 무늬, 대담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큰 무늬 옷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우리 체크 무늬 옷을 많이 입는데요. 셔츠에 체크 무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활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추상적인 무늬. 추상적인 무늬는 역동적이고 특히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무늬겠죠? 자, 전무늬. 자,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내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다른 이미지를 주니까 우리가 같은 디자인의 옷이라 하더라도 이 무늬에 따라서도 사람에게 주는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옷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앞에서 네 가지 디자인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선, 색, 재질, 그리고 무늬. 그런데 이런 요소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옷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이유는 이런 요소를 조화 있게 보이게 하는 네 가지 디자인의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자인의 요소를 디자인의 원리에 맞추어 잘 조화롭게 맞춰 입을 수 있는 센스. 자, 필요하겠죠? 의복 디자인의 원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균형입니다. 선생님은 이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개성을 나타내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느낌. 그렇죠? 자, 균형이라는 건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비례.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키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면 키가 더 커 보일까? 옷을 입을 때 이거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비례라는 건 부분과 부분, 부분과 혹은 전체의 비가 조화를 이루어서 키가 좀 더 커 보이게, 안정적이어 보이게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이 비례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개성을 나타낼 때 눈에 딱 시선을 꽂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다른 쪽에 나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고 포인트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강조입니다. 특정 요소를 강조.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지금 나비 넥타이로 이게 지금 상체에 눈에 강조를 주고 있죠. 자, 다음 리듬입니다. 특정 요소를 반복하여. 자, 이 원피스에서 어떤 요소가 반복됐어요? 그렇죠. 이 곡선 레이스를 반복함으로써 운동감과 아까 그 곡선에서 주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과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의복의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 많은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복의 기능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보호의 기능과 표현의 기능, 세부적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복 디자인의 요소에는 선, 색, 재질, 무늬. 각각의 선, 색, 재질, 무늬가 주는 요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의복 디자인의 원리, 균형, 비례, 강조, 리듬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에게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복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